자, 30페이지부터 볼 거고, 일단 또 시작하기 전에 수열 단원이니까 공식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우리 지호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등차 수열부터. 등차 수열 하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합공식 생각나야 돼, 그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더라? n-1d 맞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뭐더라? 2분의 n a 플러스 l. a는 첫항, l은 뭐고? 끝항, 그치? 자, 또는 2분의 n 하고 뭐라고 쓸 수도 있더라? 2a 플러스 n-1 d라고 쓸 수 있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중이잖아, 지호야. 그러니까 a는 첫 항이고 이 l이 끝항이라 그랬잖아. 근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중이니까 끝항이 곧 누구겠어? 끝항이 몇 번째 항이야? 잘 봤니? 대답 잘했어?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어 S10이야. 그럼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중이잖아. 그럼 이게 첫 항인 거고 이게 끝항인 거잖아. 그럼 내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중이라면 첫 항이 A1이고 끝항이 AN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L이라고 하는 애가 결국 얘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맞죠? 그러면 얘가 곧 AN인데 AN이 누구냐면 그 위에 써있는 얘가 AN이잖아. 그러니까 이 L 대신에 얘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 밑에 식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라고, 연결되는 거. 등차 수열 공식은 요렇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영아, 등차 중앙은 뭐지?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그치? 뭐라고요? 야, 나 문 좀 닫아줘. A 더하기 C는 2B, 그치?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C가 B다,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A 더하기 C가 2B다 이렇게 쓰거나, 이게 등차 중항이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 사이에 늘 성립하는 공식. 자, 그 다음에 등 B 수열로 넘어가서 등 B 수열. 네. 저 문 왜 그게 없어요? 걸리는 거. 고장 났는데 저걸 뭐 꽉 닫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냅두고 있는 거지. 자, 등 B 수열은 일반항이 지호야 뭐더라? A 곱하기 R의 n-1 제곱. 이게 일반항이고, 자, 합은 뭐더라? R-1분의 우리 수열 배운 지 한 2년 되지 않았니? 2년 동안 이 정도는 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R-1분의 A 괄호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또는 뭐 앞뒤 자리 바꿔가지고 1-R분의 A 괄호 1-R의 n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민정아, 등 B 중앙은 뭐죠? 그렇지. 가운데 걸 제곱한 것이 양옆의 거의 곱과 같다. 이게 등비 중앙이지, 그치? 자, 이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AN과 SN 사이의 관계. 이것도 문제 풀 때 많이 쓰잖아. SN 사이의 관계. 얘하나 이게 뭘 말하는 거지? AN과 SN 사이의 관계? 그렇지. AN이 SN에서 SN-1을 뺀 거다 이거고. 자, 근데 요 관계식을 썼을 때는 병준아 주의사항이 있지. 맞아요. n이 2 이상일 때부터 적용이 가능하고, 그럼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첫 번째 항은 이 관계로 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은 그냥 뭐랑 똑같다? S1이랑 똑같다.
그치? 이게 우리가 수열 단원을 공부한다면 최소한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공식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30페이지에 있는 20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20번 보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N이 나와 있을 때 A4의 값은 이거 방금 그거잖아, 그지? 방금 요거네, 그지? 요거 AN과 SN 사이의 관계,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 문제를 딱 보면 지호야, 네 번째 항이 궁금하지? 방금 전에 AN은 SN 빼기 SN-1 요 관계가 있다며, 그지? 그럼 내가 네 번째 항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n에다 몇 넣는 거지, 지호야? 그럼 우변은 뭐라고 써야 돼? S4 빼기 S3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근데 S4라고 하는 거는 요 식에다가 4는 거잖아. 얼마겠어? 20이겠지. S3은 12. 그러면은 20에서 12 빼세요. 이런 말이니까 답은 몇이다? 8이다. 3번이죠. 그쵸? 네. 요 관계만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로 가서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 민정아, 요 식을 딱 보니까 결국은 얘는 A 몇과 같죠? 어서오세요. A3와 같죠? 그죠? 요건 A3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몇과 같죠? A5와 같죠? 그쵸? 자, 그래서 세 번째 항이 6이고, 다섯 번째 항이 14다. 이렇게 두 가지 항을 알려준 건데,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야. 그쵸? 그러면은 뭐 공차가 얼마인지 보이네. 민영아, 공차가 얼마일까? 공차가 4죠. 그죠? 8만큼 커졌으니까 공차가 4. 그럼 공차가 4라는 걸 알았으면 무조건 일반항 쓸 때 공차가 4면 무조건 4n부터 쓰고 시작하는 게 편하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4n이라고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6이 나와야 되잖아. 세 번째 항이 6이 나와야 되니까 n자리에 3 넣었을 때 6 나오게 하려면 뒤에 상수가 얼마 붙어야 돼? 마이너스 6이 붙으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일반항이 완성된 거고, 그러면 A7 구하라 그랬으니까 A7은 7, 4, 28에 22가 되겠지, 그치? 22.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사실 얘는 간격이 딱 좋아, 지금. 세 번째 항이 6이고, 다섯 번째 항이 14잖아. 그러면 요 커진 만큼 그대로 한 번 더 커지면 일곱 번째 항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8 커졌으니까 여기서 8 더 커지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죠. 30쪽입니다. 30쪽. 자, 그래서 21번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하고 23번은 한번 풀어봅시다. 22, 23. 자, 한번 풀어봅시다. 22번부터 보시면 일단 여기서는 m값을 구하는 게 제일 급선무니까 요 식에다가 그대로 요거를 적용을 시켜보면 SEM 그러면 요거는 2의 2m제곱 더하기 1이고요. 빼기 SM 그러면 2의 m제곱에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은 어차피 날아갈 거고, 요거 잠깐 치환해가지고 풀어보면 2의 m제곱을 뭐 t로 치환하면 이거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6이 0인 거니까 7, 8의 풀마, 그러면 t값이 마이너스 7이거나 8인데 마이너스일 순 없죠. 2의 m제곱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부호가 안 맞고, 그럼 t값은 8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2의 m제곱이 8인 거니까 m값은 3이네. 그쵸? 요렇게 m값 나왔고, 자, 그럼 이제 a1 더하기 am의 m값이 3인 거니까 자, A1 더하기 A3를 구하라는 건데, A1은 이미 압니다. 그죠? 요 SN에다가 그냥 1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3이고요. 자, A3만 구하면 되지, 그치? A3는 SN이 나와 있으니까 병준아, 여기다 얼마 넣은 거에서 여기다 얼마 넣은 거 빼면 돼. 그치, 여기다 3 집어넣은 거에서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빼면 되죠. 3 집어넣으면은 얼마? 9고 2 집어넣으면 5잖아. 그쵸? 그러니까 빼니까 얼마예요? 4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3 더하기 4 답은 7이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민영이 맞았어?
자, 그러니까 처음에 요렇게 그냥 집어넣어서 이게 써가지고 이걸 풀어서 m 값을 찾는다. 거기까지만 잘 해주면 되고요. 자, 내려가서 23번 문제는 첫째 항이 1이다 나와 있습니다. A1이 1이에요. 그리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자, S4랑 S3이 똑같다 이런 조건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나와 있는데, 요렇게 생긴 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찾고 싶은 게 S8이란 말이죠. S8? 그러면 일단 n에다가 얼마를 넣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S8이 등장하게 하기 위해서 4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n에다가 4.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S8 빼기 S3은, 자, n에다 4 집어넣었으니까 75 여기까지 나오죠. 그러면은 내가 S3의 값만 찾으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에서 S3이랑 S4가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S3이 궁금하지만 S4만 찾아도 S3은 나오는 거잖아. 그럼 민정아, S4를 찾고 싶으니까 n자리 얼마 넣을까? 2 넣어볼까? n자리에 2 대입하면 S4 빼기 2 넣었으니까 S1이죠? 요게 n자리에 2 넣었으니까 9, 3, 27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첫째 항이 1이다 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요거는 지호야 그냥 첫 항이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는 1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S4가 28이죠? 맞니 지호야? 근데 S4랑 S3은 똑같다며. 그러니까 여기 S3 자리에다가도 얼마를 넣으면 되겠다? 28을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28을 딱 집어넣어주면 이항시키면 S8은 75 더하기 28 이렇게 돼가지고 답은 103 이렇게 되겠죠? 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24번 문제 한번 볼게요. 24번 문제. 자, 시그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자,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을 때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써져 있을 때, 민정아, 이 시그마의 주인공 문자는 누구죠? K죠. 시그마의 주인공 문자는 항상 요 밑에 있는 요 놈이 주인공이지, 요 K라는 값이 1부터 N까지 변하는 거니까 항상 주인공은 K로 봐줘야 되겠고, 그지? 그럼 K를 제외한 다른 문자는 어떻게 취급한다? 만약에 여기에 A, K 제곱 플러스 N 요런 애가 딱 써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민정아? A 앞으로 빼주고 그래서 K 지금 얘만 주인공인 거기 때문에, 자, 요 곱해져 있는 같은 항에 있는 A는 앞으로 빼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요렇게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일단 시그마를 따로따로 분배할 수가 있는데, 얘는 시그마를 따로 분배했을 때 이걸 가지고 또 이거 시그마 공식 써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지? 병준아, 여기서의 N은 무슨 취급을 해줘야 돼? 상수처럼 취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얘와 그냥 요 위에 있는 n을 곱해서 끝인 거예요. 그쵸? 그치? 여기서 2분의 n 플러스 이렇게 가면 틀리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앞부분은 a 붙여놓고 시그마 k제곱, 민영아 시그마 k제곱 공식은 뭐더라?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치? 이렇게 정리되고, 뒤에 거는 그냥 얼마라고 쓰면 끝나? 맞아요. 이건 그냥 n제곱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시그마의 주인공이 항상 요 밑에 있는 요 문자다 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쓴 김에 시그마 공식들 나머지 두 개도 써보면 지호야, K는 1부터 N까지 그냥 K 이런 뭐더라? 세 개 세트잖아. 이거랑 요거 K제곱이랑 K3제곱이랑 이렇게 세트잖아. 그지? 그냥 K 공식은 뭐였죠?
n 플러스 1 응? k 세제곱 공식은 뭐였죠? 2분의 n 플러스 1 똑같이 쓰고 통째로 제곱하는 거였고 k 제곱 공식은 방금 여기 나온 거고 요게 k 제곱 공식이었고 그치? 자, 시그마를 다룰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자 24번 문제로 갈게요. 그러면 24번 문제에서는 형진아 첫 번째 시그마에서 3 어떻게 해? 3 왜요? 그냥 앞으로 뺄 수 있죠 그쵸? 자 24번에 첫 번째 시그마는 자, 앞으로 그냥 뺄 수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은 3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그게 15인 거니까 당연히 3으로 약분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5다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있는 요 시그마는 병준아 이것도 다 시그마 따로따로 씌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이렇게 써줄 거고 자 두 번째는 2는 시그마 앞으로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bk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이 값이 얼마인 걸 이미 알아? 이게 5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5에다가 이걸 더해가지고 23이 됐으니까 얘는 얼마였을 거고 18이었을 거고 그러면 요 놈만 싹 뽑으면 얘는 얼마다? 9가 되겠네 그치 9 그래서 요 놈이 9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제 이걸 물어봤잖아. 그러면 지호야 여기서도 시그마를 우리 따로 씌울 수 있죠 그죠? 시그마 따로 씌우면 자 시그마 여기다가 시그마 bk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시그마가 들어가고 그냥 1인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 놈의 값은 좀 전에 얼마라고 찾았어? 9라고 찾았고 얘는 9 얘는 얼마일까? 시그마에서 이렇게 상수만 띡 써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이거? 꼭대기에 있는 숫자랑 곱하는 거야. 지호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1이라는 숫자를 그냥 10번 더한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0번 더한 거예요. 그럼 얼마겠어? 10이겠지. 그치? 답은 19,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번하고 26번은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시그마 문제에서는 한눈에 봐서 잘 안 풀릴 때는 나열해보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잘 모르겠으면 그 시그마의 의미대로 한번 쭉 나열을 해놓고 그 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25번, 26번 풀어봅시다. 25번부터 볼게요. 25번. 계속 얘기하지만 시그마는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나열해봐라. 그러면은 25번에 있는 요 첫 번째 시그마 있잖아. 요걸 우리가 직접 써가지고 나열을 한다면 병준아 이거 뭐라고 쓰면 될까? 그치 이렇게 짝수 번째 항들만 지금 나열하는 거죠? 더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10 집어넣으면은 A 20까지 그게 15입니다. 이런 식이 하나 우리한테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나열을 잘해야 되는데 요 놈은 지금 쓰다 보면 중복이 막 일어나죠. 겹치는 숫자들이 막 있지 그치? 맞죠? 여기다가 지금 K에다가 1 넣으세요 그랬으니까 자 요 식에다 이제 K에다 1 넣으면 A1 더하기 A2 이게 K에다 1 넣은 거잖아. 근데 2를 넣어보면 다시 또 A2가 나옵니다. 그죠? A2, A3 이렇게 되는 거니까 A2, A3 A2가 겹치네. 그럼 또 3을 집어넣어보면 A3, A4 이렇게 되는 거니까 A3도 겹치네. 그러니까 두 번씩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쭉 가가지고 자 마지막에 20을 집어넣으면 A20 더하기 A21 여기서 끝날 텐데 예상해봅시다. 아마도 여기 써져 있는 애들 중에 맨 앞에 있는 요 놈이랑 맨 끝에 있는 요 놈 얘네 둘만 몇 번 등장하고 한 번 등장하고 그치?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몇 번씩 등장해? 2번씩 등장하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써볼까? A1이랑 A21은 한 번만 등장하고 나머지는 다 2번씩 등장했으니까 2로 묶어가지고 A2, A3, 띵띵띵띵
A20 이렇게 써도 될까? 병준이 오케이? 자, 근데 그 합이 뭐랑 같다 그랬냐면 A21이랑 같다 그랬네. 그죠? 그럼 이게 는 A21이랑 같은 거네. 그죠? 그러면 A21은 그냥 이렇게 지우면 되잖아.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A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2개씩 더한 거, 요렇게 2개씩 더한 거, 이거를 합치면, 요렇게 합치면 이게 0이란 얘기죠, 지금. 이게 사라졌으니까. 그지? 근데 불편해. 얘는 혼자고 나머지는 다 2번씩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사용하기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A1도 아예 한 개 더 더해버리면 어때? 이쪽에다가 내가 A1 하나 더해주면 여기 2A1 이렇게 되겠죠? 대신 우변에다가도 A1 하나 더하면 되잖아. 근데 A1의 값은 2라는 거 우리 알고 있거든. 첫째 항이 2라는 거. 그래서 A1을 하나 더해주면 이쪽은 2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결론은 2로 묶고 A1, A2 해가지고 A20까지 다 더하면 그 합이 2다. 그럼 2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결국은 첫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게 1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짝수번째 항만 뽑아가지고 더한 게 15래매. 그치? 그럼 홀수번째 항만 뽑아가지고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4 나와야지. 그치? 그래야지 얘랑 그거랑 더해가지고 1이 될 테니까. 맞죠? 그래서 나열을 해보시면은 요게 지금 홀수번째 항만 뽑아가지고 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놈도 뭐 A1, A3, A5 이런 식으로 홀수번째만 해가지고 A19까지 더한 거기 때문에 결론은 요 놈이랑 요 놈을 더하면 얘가 돼야 돼,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의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4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가서 26번도 한번 나열해 볼까요? 26번도. 자, 일단 가 조건에서는 BN이라는 애가 이렇게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이렇게 연속된 3개의 AN들의 합과 같다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열해 봐야 될 건 요 시그마인데, 자, 요 시그마를 잘 보면 좌변은 BK들을 먼저 쓸게요. 그럼 요거부터 먼저 쓰면은 요건 B3, B6, B9 이렇게 돼가지고 B3N 이렇게 더한 거고, 그치? 거기서 빼기, 자, A3, A6, 땡땡땡 해가지고 A3N까지 뺐죠. 요렇게 빼면 그게 지금 뭐 하고 같다 그랬냐면, 그게 자, 우변을 이제 나열해 보면 우변은 K에다가 3부터 해가지고 쭉 집어넣는 거니까 A3, A4, A5, A6, A7, A8 이렇게 가가지고, 자, 마지막에 3n 플러스 3 집어넣으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여기부터 좀 써볼게요. A3n, A3n 플러스 1, A3n 플러스 2, A3n 플러스 3 요렇게 끝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까 가식을 잘 활용해봐.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에서 BN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랑 같다 그랬잖아. 그럼 민정아, 요 가식에다가 N자리에 3 집어넣으면 B3이 뭐하고 같은 거예요? 민정아, B3이 A 3 더하기 A4 더하기 A5 하고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쪽에 있는 B3하고 우변에 있는 얘네 셋하고 이게 같은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울 수 있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내가 N자리에다가 3 집어넣어서 나온 거니까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B6이니까 6 집어넣으면 B6은 누구랑 같아? B6은 A6, A7, A8 이렇게 셋이 더한 거랑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요거 셋이 더한 거랑 같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지우면 되잖아.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지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마지막에 이 B3n 있죠? 얘하나 B3n은 어떻게 3개 더한 거랑 같을까? B3n 잠깐만요. 선생님. 예. 이게 이거 근데 다 나열을 하면은 예. 이거 그 우변 있잖아요. 우변에서 A3이 원래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3이랑 A6이랑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왜요? 이게 D3n에서 마이너스 A3n을 하면 그게 그렇게 좌변 말하는 거야? 네. 좌변에 이거는 저걸 쓴 거구나. 3n 플러스 3 저걸 쓴 거구나. 그치? 이걸 쓴 게 밑에 줄인 거고, 이 좌변이 이 위에 줄 전체인 거고, 그죠? 자 다시 질문. 그러면 B3n은 뭐하고 같을까 얘하나? B3n. D3n이면 뭐 여기 A 이거 넣은 거랑 같겠죠.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가식에다가 n 대신 3n 넣은 거잖아. n 대신 3n 넣은 거니까 B3n 그러면 B3n은 A3n 더하기 A3n 플러스 1 더하기 A3n 플러스 2 여기서 끝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식에서 보자면 요거 B3n 얘가 요렇게 3개랑 같아요. 요렇게 3개. 그치? 그럼 얘가 날아가겠지. 이렇게 지워질까요? 요렇게. 그러면 결국 뭐 이것도 중간에 지워진 거니까, 자 남는 것만 살펴보면 좌변은요 요 마이너스하고 얘네들이 좌변에 통째로 살아남아 있고, 우변은 다 지워지고 딱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A 3n 플러스 3 요거 하나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붙어 있는 애들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결론이 뭐냐면 A3 더하기 A6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A3n 플러스 3까지 더하면 그 합이 0이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이 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야. 이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만약 이 식에다가 n자리에 1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예. 아니 이게 우연이겠네. 왜 저렇게 이해가 안 돼요. 우변이요? 우변이 시그마잖아. 네. 이 시그마가 무슨 뜻이냐면 A 왜 저거예요? A3부터 시작하지. K에 3부터 넣으라 그랬잖아. 네. K에 3부터 시작했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해가지고 3n 플러스 3까지 다 넣어라 이 말 아니야? 나열도 못하면 답이 없어요. 나열은 할 수 있어야지. 그지? K 자리에 3부터 해가지고 쭈루루룩 넣은 거잖아. 여기까지 3n 플러스 3까지 이렇게 생겨져. 어떻게 생겨? 그죠?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자 만약에 형진아 요 식에다가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 그지? n에다가 1을 집어넣었다는 건 요게 여기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A6으로 끝난다는 얘기잖아. 근데 시작은 A3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n에다 1 넣었다는 건 그냥 A3이랑 A6이랑 이렇게 둘이 더하면 0입니다 이런 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자, 요 끝나는 항이 민정아 어디서 끝난다? A9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를 더해주면 되겠어? 이렇게죠? 3의 배수 번째 항만 더하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계속 성립한다는 얘기야. 얘네다가 4 집어넣으면은 3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A3, A6, A9, A12 이렇게 더하면 0입니다. 이게 계속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런데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 중에 A3가 3입니다가 있죠? 그죠? A3가 3입니다. 얘가 3이래.
얘가 3이야. 얘가 3이면 A6은 얼마여야 돼? 여기 성립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어야 돼. 그치?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는 A3가 3이었기 때문에 A6은 마이너스 3이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간단한 상황이야. 왜냐면 A3과 A6 이렇게 더해가지고 0이잖아. 그럼 A9 자체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죠. 다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얘네 둘이 합쳐서 0이라면 얘도 0이어야 되는 거니까 A9 0인 거고, 그러면 그 밑에 줄을 보면 A12도 얼마여야 되고 A12도 0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3의 배수번째 항들은 다 0인 거지요. 그지? 그래서 요 놈이랑 요 놈만, 요렇게 둘만 0이 아니고 나머지 3의 배수번째 항들은 다 0인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거 있잖아. 문제에서 지금 요거 물어봤죠? 요거 물어봤죠? 요거는 지금 3의 배수번째 항을 5개까지 더해라. 절대값 씌워서. 그러면 얘네 둘만 지금 0이 아닌 거니까 얘네 둘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6 될 거고 나머지 다 0이죠? 그럼 답 자체가 6이 되는 거지. 그치? 2번.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 나열을 잘 하시면 풀 수 있다. 그치? 나열을 잘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7번으로 가서 자, 요 페이지에 요 공식들은 좀 전에 다 정리했었죠. 시그마 K, K제곱, K세제곱 공식 반드시 외우시고, 자, 2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7번은 뭐 그냥 평범한 시그마 문제인데, 일단 요거는 정리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병준아? 어떻게 풀래, 병준아? 이렇게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어. 간단한 문제인데.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그럼 전개해. 전개하고 어차피 같은 시그마잖아. 그럼 둘이 합쳐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뭐 K제곱은 K제곱끼리, K는 K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처리하면 되죠. 자, 그래서 앞에 시그마 전개하면 뭐예요?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치? 자, 뒤에 있던 시그마 안에 있는 애들은 전개하면 뭐예요? 그치, 요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걔네들이 어차피 하나의 시그마니까 요렇게 같이 놓고 생각하면 2K제곱이 되고 K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제곱 마이너스 4 요걸 계산하는 건데, 자, 지호야, 이런 거 만났을 때는 아까 어떻게 바꾸자 그랬죠? 일단 그리고 따로따로 시그마를 이렇게 따로따로 씌우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 2는 어떻게 해줘야 돼? 시그마 앞으로 꺼내야지. 그래서 시그마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하나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빼기 뒤에 거는 뭐라고 써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아까?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끝난다 그랬지? 그 뒤에 건 얼마인 거고? 40인 거고. 자, 앞에 거는 이제 2 앞에다 붙여 놓고서 시그마 K제곱 공식 쓰는 거죠. 6분의 10, 11, 21 이렇게. 그리고 뒤에 거는 합쳐서 40. 약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7 되는 거니까 770에서 40을 빼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734번이 되겠죠. 네, 계산해 보시면 되는 문제고, 자, 내려가서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8번은 민영이 28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따로따로. 그리고 이왕이면 이 마이너스 붙어 있는 얘네들은 쩔로 보내버리는 게 생각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여기 2는 어떻게 할까? 시그마 앞으로 꺼내야 되겠지. 그럼 2 꺼내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자, 그 다음에 는 하고, 자, 얘네들은 시그마 붙여서 넘기면 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3K라고 쓸게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요쪽 거만 잘 계산하면 되잖아, 민영아. 그지? 요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일단 시그마 K제곱부터 처리하면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빼기 3 붙여놓고 2분의 10 곱하기 11 맞죠? 그럼 요거를 다 계산한 게 지금 요쪽에 이제 2 시그마 AK랑 같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요거 들어갈게요. 그러면 지우고 5 되고 요거 7 되고 그럼 요거 385. 이 정도는 이제 외워도 괜찮아. 1부터 10까지 시그마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K제곱이 385다. 외워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는 3 곱하기 요거 55죠. 3 곱하기 55니까 165라고 쓸게요. 165. 그럼 빼면은 요게 220인가? 그치? 220.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의 2배, 그치? 2배 해서 220 나온 거니까 답은 뭘까, 민영아? 1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말했지만 제일 자주 등장하는 시그마가 1부터 10까지 시그마거든. 1부터 10까지 K 하면은 55고 1부터 10까지 K 제곱하면은 385다. 이 정도는 그냥 암기해둬도 괜찮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29번과 30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자. 29번은 인수분해를 좀 잘 해보시고 30번은 2차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봐. 29번, 30번. 29번을 먼저 풀고 있을게. 자, 29번은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대부분 잘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 식을 약간 이제 이렇게 생긴 식이라고 오해하지만 않으면 되죠. 그죠? 괄호가 없는 식인데, 그치? 괄호가 있는 거라고 오해하지만 않으면 되죠. 그러면 분자는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1에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고요. 분모는 그냥 전개시키면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예쁘게 딱 지워지면서 이렇게 지워지면서 k 플러스 1만 딱 남게 되고,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로 정리하면 2분의 m 플러스 1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m, 요게 44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곱해가지고 풀면 병준아 m 값이 뭐 얼마 나와? 8이랑 마이너스 11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자연수 찾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이다. 그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30번으로 가서요. 30번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부등식, 요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일단 그래도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치? 처음 출발할 때는 뭐 별로 고민할 게 없죠. 인수분해를 일단 시켜. 그럼 얘를 n으로 한번 묶어주면은, n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3n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게 n제곱과 3n 플러스 4 이렇게 둘의 곱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지 요 가운데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결국 요거는 x 마이너스 n제곱이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n 플러스 4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 건데, 그럼 민영아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뭐라고 써야 돼? 근데 부등식의 해니까 범위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은 사이값이죠. 근데 그게 n제곱에서부터 3n 플러스 4까지일 거냐, 아니면 3n 플러스 4부터 n제곱까지일 거냐, 이거는 모르지. 그치? 왜냐면 이건 n값에 따라서 뒤집힐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라는 해를 가질 텐데 그거를 지금 그 모든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an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n자리에다가 어차피 궁금한 거는 1부터 8까지잖아요. 1부터 8까지니까 1부터 8까지 n제곱이 큰지 3n 플러스 4가 큰지 요거를 쫙 구해가지고, 아니면 뭐 얘네들이 뭐 같을 때를 구해가지고 그거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식으로 세워가지고 풀기에는 뭐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직접 찾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n값이 1부터 8까지 갈 때 n제곱이 얼마고 3n 플러스 4가 얼마고, 그러면 그때의 an은 얼마인지를 한번 쭉 써볼게요. 그래서 1, 2, 3, 4, 5, 6, 7, 8까지 가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n제곱을 쭉 써보면 n제곱은 1, 4, 9, 16, 25, 36, 49, 64 이렇게가 n제곱이고 3n 플러스 4 그러면 처음에 7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씩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10되고 13되고 16되고 그 다음에 19되고 22되고 25되고 28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병준아 부등식의 해를 구했을 때 1 이상 7 이하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1 이상 7 이하에 들어가는 자연수 개수는 몇 개? 7개. 그럼 그게 an 값이 되는 거죠. 7 이렇게 그치? 맞죠? 그럼 두 번째 줄은 4에서 10까지잖아. 4에서 10까지. 그럼 몇 개냐? 그럼 빼서 하나 더 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럼 7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9부터 13 그럼 빼서 1 더하면 5개. 요거는 몇 개야 요거? 0개. 이걸 0개라고 해야 되나? 1개. 그치? 16 이상 16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16은 하나 들어가지. 그럼 요거 1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소관계가 뒤집힌 거지, 그지? 그럼 요거는 19 이상 25 이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9가 작고 25가 크니까. 그럼 요거는 7개가 될 거고, 자, 요것도 이제 요거 이상 요거 이하니까 빼서 1 더하면 15가 될 거고, 요거는 24, 25가 될 거고, 요거는 36, 37이 되나요? 그죠? 그럼 여기 나온 이 8개의 값들을 싹 다 어떻게 하면 돼? 싹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냥 싹 다 더하면 답은 얼마일까? 200, 아니 104가 되겠습니다. 그죠? 다 더해보시면 돼요. 그치? 답은 2번.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1번으로 가보자. 31번. 자, 이것도 이제 이 페이지도 시그마에 대한 페이지인데, 방금 전에 했던 문제들은 시그마 공식, 뭐 시그마 K나 K제곱이나 K세제곱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였다면,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시그마 중에서, 자, 요런 느낌. 문제 알죠? 쭉쭉쭉쭉 없어지고, 맨 앞에 맨 끝에만 남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부분분수 공식을 쓰는 문제들과 그 다음에 유리화 모양을 거쳐가지고 없어지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분분수 공식을 쓰는 문제고요. 부분분수. 요 아래에 있는 애들은 유리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없어지는 문제들. 대표적으로 지워지는 두 가지 형태죠. 그러면 31번부터 보면, 자, 31번 문제는 얘 값은 그랬는데, 병준아 일단 뭐 해야 될까? 분모를 일단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근데 분모는 보니까 2로 묶을 수 있네. 그지? 2로 묶을 수 있으니까 2로 묶어놓고 생각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잖아. 그지? 그럼 1,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2는 앞으로 꺼내버리면 되겠고요. 시그마 앞으로. K는 1부터 10까지. 그럼 K-1, K-2죠. 그러면 K-1, K-2 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만났을 때 그때 민정아 우리가 쓰는 게 부분분수 공식이잖아. 그치? 부분분수 공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부분분수. 자, 부분분수 공식은 A 곱하기 B 분의 1 모양을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지, 민정아? 괄호 맞아요. 이 모양으로 바뀌는 거 우리 부분분수라고 하죠. 그럼 얘한테 적용시켜가지고, 자, 요 놈한테 적용시켜가지고 2분의 1 앞에 있던 거 그대로 붙여주고, 자, 요 놈을 뭐 A라고 생각하고 요 놈을 B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의 B-A는 뭐가 돼요? 1인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요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1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분의 1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돼? 아, 잠깐만. 여기 시그마가 빠졌네. 시그마는 아직 있어야 되죠. 우리 아직 부분분수 바꾸는 중이니까. 뭐다? 빼기? 그치.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마이너스 1분의 1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하나 붙어 있는 거니까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K에다가 이제 1부터 집어넣을 건데 1이 아니라 3부터였구나 K가 시그마 3부터였죠 K가 3부터 자 3부터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3부터 집어넣을 건데 마이너스를 물론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자리를 바꿔줘도 되고요 그게 편하겠다 마이너스를 요 안에다가 요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부호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게요 자 시그마는 그대로 써주고 자 자리를 바꿔서 그러면 K-2분의 1 빼기 K-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나열만 하면 된다 자 2분의 1 써놓고 자 지호야 K에 3부터 넣어야 되지 3 집어넣으면 첫 번째 분수는 뭐가 돼요? 1 되죠 두 번째 분수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게 K에 3 넣은 거고 그 다음에 K에 4 집어넣으면 앞에 게 2분의 1 되겠죠 그쵸? K에 4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고 그치? 그럼 요거의 반복이지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10 집어넣었으니까 8분의 1 빼기 9분의 1 요렇게 끝나겠네 그치? 그래서 쭉쭉쭉쭉 지우면 맨 앞에랑 맨 끝에만 남을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괄호 안에는 1 빼기 9분의 1이니까 자 1 빼기 9분의 1이면 9분의 8이죠? 요렇게 돼가지고 답은 9분의 4번이 되겠네 되죠? 요렇게 지워가지고 푸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자 요거는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32번은 첫째 항이 2인 등차수열 첫째 항이 2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요렇게 하나가 나왔는데 민영아 이 기호나 똑같은 의미를 갖는 기호로 우리가 S도 쓰죠 그죠 이것도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란 얘기니까 이걸 우리가 S4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치? 그리고 지금 등차 수열인 거 알고 있고 첫째 항이 2인 것도 알고 있잖아 그럼 요거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표현 가능하죠 자 뭐라고 쓸 수 있을까 S4를 자 머릿속에서 빨리 찾아 등차 수열의 합공식 뭐 분해 2분의 여기가 n자리 아니야? n자리? 근데 지금 n이 얼마인 상황이야? 4죠. 그럼 4괄호 2a니까 4죠? 첫째 항이 2였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n-1d잖아. 근데 지금 n이 4인 상황이니까 플러스 3d 맞나요? 그게 14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요거를 잘 계산하면 우리 바로 d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요게 2 될 거고 요렇게 해주면 요쪽에 7 되는 거니까 4 플러스 3d가 7이다. 그럼 결국 뭐 d가 1이란 얘기네. 그러면 병준아 이거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1이잖아. 그럼 일반항 나와버렸네. 그치? 자, 이 수열의 일반항 AN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을 갖는구나. 요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 일반항을 가지고 이제 요 시그마로 가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요 시그마에다가 그대로 한번 넣어봅시다. 자, 우리는 AN이 n 플러스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AK는 K 플러스 1일 거고 AK 플러스 1은 K 플러스 2라고 보면 되겠죠. 지호야, 요 AK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데 K로만 바꾼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AK 플러스 1 그러면은 N 대신에 뭘 넣어라? K 플러스 1을 넣어라 이 말이잖아, 그치? 여기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뒤에 1까지 하면 K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모양이 우리한테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여기서 민영아 무슨 공식을 써줘야 돼? 부분분수 공식을 써줘야 되겠지. 그럼 부분분수 공식을 쓰면은 자, 요거를 A라고 볼 거고 요거를 B라고 볼 거니까 B 빼기 A는 얼마고? 1 생략하고 그럼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거기다가 이제 1부터 쭉쭉쭉 집어넣으면 되겠네. 1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자 마지막에 6 집어넣는 거니까 7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면서 쭈쭈쭈쭈쭈쭈쭈 지워지고 2분의 1 빼기 8분의 1 되겠다. 그치? 답이 뭘까? 8분의 3 3번이 되겠죠. 자 32번은 요런 문제고요. 내려가서 33번 요거 자, 33번 일단 이거는 그래프를 좀 그려놔야지 내 눈앞에 보여야지 생각하기 좀 편하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건데 형진아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기지 요거? 루트 x 플러스 4? 그지? 원래 루트 x의 그래프는 0,0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게 루트 x의 그래프죠. 근데 루트 x 플러스 4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옮겨놔야 되지, 그치? 민영이 알죠? 모르는 눈치구만. 원래 민영아 그냥 y는 루트 x 그러면은 이게 x에다 1 넣으면 1이잖아. 근데 4 넣어야 2가 되잖아. 9 넣어야 3이 되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래서 0,0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양. 이게 이제 y는 루트 x인데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애는 y는 루트 x 플러스 4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옮겨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가 그대로 요렇게 이동돼가지고 너무 각도가 약간 좀 그렇다. 각도를 여기쯤에 이제 마이너스 4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것도 각도 그런데 좀 더 낮게 이렇게 가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가 되도록 그려줘야 되겠지, 그치? 0,2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지금 fx의 그래프고요. 얘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여기가 A가 되겠죠. x축과 만나는 점.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에 x좌표가 n인 점을 P라고 하고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연수 n을 여기쯤에 이렇게 자연수 n을 잡아보면 여기를 x는 n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x는 n인 점을 P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P가 되겠네. P의 좌표는 n, 루트 n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자 그럼 그랬을 때 한 점이 하나는 1.5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게 PBO라는 삼각형과 PBA라는 삼각형을 원하거든요. 근데 PBO는 아주 간단해. PBO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할까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요게 PBO입니다. PBO. 그래서 이 PBO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진짜 쉬워요. 그냥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되잖아.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밑변이 2고 그럼 민정아 요거를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는 얼마야? 이거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요 P라는 점에 X좌표가 돼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삼각형 PBO의 넓이는 너무 쉽다. 이거는 밑변이 2고 높이가 n이니까 그냥 넓이가 n이에요. 그죠? PBO는 n인데 문제는 누구냐면 PBA가 문제야. PBA. 자, PBA라는 삼각형은 요 놈이거든요. 요렇게 생긴 삼각형. 자, 요 놈이 PBA인데 요 놈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그 두 삼각형의 넓이의 차가 SN이래. 병진아, 넓이 어떻게 구하나? 뭐 신발끈 쓰면 되죠. 신발끈 아니면 신발끈은 만약 안 쓴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지금 A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죠? A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는 점이 두 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선하고 요 P라는 점까지의 거리 있잖아, 그치?
그거를 점과직선 공식으로 구해. 그러면 A, B를 밑변으로 봤을 때 그 점과직선으로 나온 그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나는 다 귀찮다, 고민하기 싫다, 그럼 그냥 신발끈 공식 돌려도 됩니다, 그치? 자, 신발끈 공식으로 한번 가볼게. PBA니까 세 점의 좌표를 일단 정확하게 씁시다. P는 n, 루트 n 플러스 4고요. 그 다음에 B는 0,2지요. 0,2고요.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4,0이다. 자, 요렇게 세 점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신발끈 공식으로 풀려면, 자, 사선식이라고 하죠. 사선식으로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삼각형 PBA의 넓이. 요거는 이제 이렇게 표기하지. 2분의 1 한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 해주고, 자, 얘네들의 좌표를 세로로 쓰는데, 자, 요렇게 첫 번째 점 쓰고요. 두 번째 점 0, 2 쓰고요. 세 번째 점 쓰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썼던 거 다시 한번 쓰죠. n 하고 루트 n 플러스 4 이렇게 다시 한번 써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한 것 빼기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한 것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해놓고 절대값 해놓고, 자, 빨강으로 곱한 거 0은 0이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8 되고, 그 다음에 또 0이니까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곱한 거는 2n 그리고 0이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 루트 n 플러스 4 하고 절대값 다 치고, 이거 전체를 빼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절대값이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필요하잖아. 그지?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겠죠. 자연수 그냥 집어넣어봐. 자연수 집어넣으면 요거 1만 집어넣어도 이거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 4루트 5니까 얘 더 크잖아. 그 음수 쪽이 더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그 음수예요. 그러면 통째로 어떻게 해줘야 돼? 부호 바꿔줘야 돼. 이거 모든 사각형 넓이 공식 적용되는 거예요? 삼각형뿐 아니라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다 됩니다. 좌표만 다 나와 있으면. 자, 그래서 2분의 1 붙을 거고 절대값 때문에 부호 바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4 더하기 n 빼기 2 루트 n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PBA의 넓이입니다. 요게 PBA의 넓이. 자, 그러면 두 삼각형의 넓이의 차를 SN이라고 했잖아. 그지? 두 삼각형의 넓이의 차. 그러면 아까 PBO는 n이었잖아. 맞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빼야 되겠죠. 왜냐면 아까 전에 PBO가 이렇게 생겼었잖아. 이렇게 생겼었잖아. 이렇게. 그지? 요 놈이 요 빨간 애보다 넓이가 어떨까요? 얘가 무조건 넓이가 더 큽니다. 그치? 요거를 지금 요거를 같은 변으로 공유하고 있잖아. 그럼 요 변에서부터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요거랑 이렇게 평행선 긋는다 그러면 요 파란 삼각형이 항상 넓이가 더 넓죠. 그러니까 요 놈에서 n에서 얘를 빼는 것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차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그 차를 SN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 SN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놈에서 요 놈을 뺐어. 여기서 이렇게 빼면은 n은 사라지고 부호가 바뀌겠지요. 그쵸? 그래서 2 루트 n 플러스 4 빼기 4 이렇게 써진 것이 SN이다. 그죠? 자, SN 찾았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 계산하라고 한 시그마가 요거니까 요 시그마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SN 찾았으니까 SN 플러스 1도 하나 쓸까요? SN 플러스 1 그러면 n 대신에 n 플러스 1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n 플러스 5 빼기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랑 둘이 더하고 거기다 8을 더해. 그랬으니까 결국 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사라지겠네. 그치?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그마는 어떻게 생길 거냐,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자, 요거 4 지워졌고요. 요거 두 개만 있으니까 2분의 1 앞으로 꺼내면 되겠네. 2분의 1 앞으로 꺼내고
루트 n 플러스 4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5 분의 1 이렇게 써주겠다. 그럼 민정아 이거는 뭐가 필요한 모양? 유리화가 필요한 모양. 그래서 유리화 시켜줄게요. 여기다가 유리화 바로 시키면은 자 여기다가 루트 n 플러스 4 빼기 루트 n 플러스 5 이렇게 들어가면 분모가 얘 하나 뭐가 되니? 분모가 분모 n 플러스 4에서 n 플러스 5 빼는 거 아니에요? 네. 분모 마이너스 1이지 뭐. 네. 그러면 분자랑 마이너스 이렇게 합쳐가지고 쓰면은 요렇게 되고 뒤에 거가 부호가 루트 n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치? 자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1부터 쭈루루루 넣는 거니까 자 2분의 1 있고요. 1 들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6 2 들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7 자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1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15 플러스 루트 1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쪼라라라라라라 없어져요. 그죠? 남은 것은 뭐다? 2분의 1 있고 마이너스 루트 5 있고 루트 16은 4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분배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간 단계들이 좀 많긴 한데 차근차근 따라가면 되고요. 사선식이 필요한 타이밍에는 사선식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예. 그냥 아까 뭐 사각형, 오각형은 다 구하면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각형 같은 거 구하려면 그 적도 4개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거를 맨 앞에 것만. 그러니까 만약에 사각형이면 점이 4개 있잖아. 그럼 얘 좌표 쓰고 얘 좌표 쓰고 얘 좌표 쓰고 얘 좌표 쓰고 얘 다시 한번 쓰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순서대로 쭈루루룩 쓰고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뭐 얘 쓰고 얘 쓰고 얘 쓰고 얘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쓰면 돼. 돌아가는 방향. 자, 그래서 답은 5번. 오늘은 33쪽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꼭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